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노코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매싱을 이제 할 건데요. 스매싱을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짧으면 한 달, 길면은 2달 동안 스매싱 관련한 영상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우리 회원님들 제가 초빙해가지고 현장 레슨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중간중간에 올릴 거고, 스매싱을 한두 달 정도 계속 꾸준히 좀 집중해서 배우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자세하고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스매싱 영상을 제가 주로 다룰 건데, 오늘 이제 공을 제가 좀 치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론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공을 쳐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공을 치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저만의 이제 판단이 서서 영상을 초보자, 그리고 중급자, 상급자 이렇게 나눠서 스매싱 영상을 찍을 겁니다. 초보자분들 편 먼저 시작을 할 거고,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뭐 수비라던가 뭐 헤어핀,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 있는 스매싱 좀 자세 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중상급자분들의 영상이 많았어서, 최근에는 제가 초반에는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에 중상급자분들의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입문자분들에게도 또 좋은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이렇게 입문자분들이나 초보자분들 스매싱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초반에 스매싱 기초 영상을 찍었는데요, 3편짜리를. 그 부분과 이제 다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순서대로 좀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립법부터 시작해서 뭐 임팩트 스윙, 오버 스윙, 뭐 스텝, 그 다음에 뭐 발 바꿔서 하는 거, 스탠딩, 사이드 스텝, 서전트, 그 다음 몸 사용하는 거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한두 달 동안 영상을 찍을 건데, 오늘 이제 입문자분들과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다 보니까 초반에 그립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입문자부터 뭐 A조분들까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지루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챕터별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나는 그립법을 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스윙이나 오버헤드 스윙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또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입문자분들은 이번 이 스매싱 영상을 지금 레슨 지도를 받고 있는 코치님의 말씀을 먼저 최우선으로 들으셔야 하고, 그리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매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립법입니다. 기본을 제가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배드민턴의 그립은 총 3가지 그립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턴 그립, 두 번째 웨스턴 그립, 세 번째 세미 웨스턴 그립이 있습니다. 스매싱에 필요하지 않은 웨스턴 그립과 세미 웨스턴 그립은 제외하고 이스턴 그립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후위에서 스매싱, 클리어, 드롭샷, 뒤에서 치는 타구들을 후위라고 하는데, 이 후위에서 타구하는 공들은 이스턴 그립을 사용을 합니다. 이스턴 그립은 왼손으로 라켓을 들은 상태에서 라켓 헤드에다가 악수하듯이 손을 가져다 대고, 그 다음에 일자로 반듯하게 쭉 내리면 이 라켓의 날 쪽으로 잡은 게 이스턴 그립입니다. 보통 이 초보자분들이 웨스턴 그립을 잡고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클리어까지는 웨스턴 그립을 잡고 타구를 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스매싱에 들어가기에 앞서서는 손목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웨스턴 그립을 잡았을 때 손목이 사용이 잘 안 됩니다. 이유는 이 뒤에 라켓 그립의 꽁무니가 내 손목을 건드리기 때문에 손목을 사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턴 그립을 잡아서, 이스턴 그립을 잡고 옆으로 빠지면서 이 꽁무니가 빠지는 이런 스윙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초반에 우리가 스매싱 배울 때 처음에 우리 코치님들이 이스턴 그립 잡으세요 해서 처음에 잡고 공 3개, 4개, 5개 치다 보면 라켓이 점점 돌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레슨을 하다가 웨스턴 그립으로 자꾸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그립에 낙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스매싱을 배울 때 혹은 클리어를 배울 때는 반드시 초반에 한 달 정도는 꼭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립이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립을 자주 갈기 때문에 이 낙서가 손에 묻지 않는 정도, 그냥 볼펜으로 칠해도 되니까 이렇게 칠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스턴 그립은 라켓이 이렇게 날로 있는 상태에서 이 날에 악수하고 그대로 내렸을 때 이렇게 잡는 것이 이스턴 그립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왼쪽에 볼펜으로 쭉 그어왔는데 좀 삐뚤삐뚤하긴 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오른손과 이 검지손가락을 V자를 했을 때 이 사이 마디 있죠, 라켓. 이 손의 마디 사이가 이 선에 오는 게
제일 정석적인 이스턴 그립입니다. 이 상태를 잡으시고 여기에 걸쳐주게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밑에 새끼손가락이 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가장 기초 정석은 제가 주먹 그립도 중상급자 스매싱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은 기본 이 기초만 할 거니까, 자, 이 새끼손가락 들어가고 중지 위에다가 엄지 들어갈 겁니다. 엄지, 이렇게 엄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은 하늘 위로 최대한 쭉 올려놓은 다음에 손톱 부분만 쭉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래서 갈고리 잡는 게 좋습니다. 갈고리를 잡는 이유는 뒤에서 검지손가락을 밀어서 라켓의 헤드를 눌러주기 위함이고, 엄지손가락이 중지 위에 있는 이유는 엄지손가락이 내려오는 라켓의 힘을 지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기초적인 그립법이 완성이 됩니다. 이 그립을 알려드릴 때 우리가 맨 처음에 클리어든 스매싱이든 타구를 할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이 무엇이냐면, 엄지를 올리는 것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턴을 잡는 것일 텐데, 엄지가 올라가면 우리가 스윙을 했을 때 손목에 무리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라켓의 헤드가 스윙 속도를 빨리 쳐가지고 밑으로 떨어질 때 밑에서 엄지가 받쳐지지 않으면 중간에 나오는 임팩트가 없어집니다. 그럼 셔틀콕이 밀려 맞는 현상이 나오는데, 스윙을 하고 중지가 지지를 해줄 때 비로소 임팩트, 강한 스윙이 나올 거고, 제가 임팩트 스윙을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엄지에 받쳐져서 헤드가 잡히고 이렇게 올라오는 스윙이 되어야 임팩트가 강해지고 강렬해지고, 스매싱은 강한 힘을 내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큰 스윙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큰 스윙에서 엄지가 받쳐져 있어야 바로 헤드를 올려서 다음 공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엄지가 위에 있는 분들의 보통 스윙을 보면, 스윙을 해놓고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어깨가 많이 나오면서 몸이,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엄지를 꼭 내려서 라켓을 잡아가지고 들어올 때, 오른발이 들어올 때 라켓의 헤드를 위로 올려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스윙을 할 때는 팔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손목으로만 짧게 채주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 스윙이 끝나면 헤드의 반동을 엄지의 지지로 빨리 헤드를 올려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이스턴 그립을 사용을 합니다. 자, 또 추가적으로 이 엄지의 중요성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할 건데, 엄지가 중요한 이유, 스윙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손목이 들어갈 때 우리가 손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힘이 강해지고 약해지고가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손목이 이 바깥쪽으로 들어가면서 엄지에 받치면서 손목이 바깥으로 돌아 나오면서 강한 힘을 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입문하실 때 손목을 쓰는 비중이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손목, 이 손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지지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윙이 끝났을 때 여기서 잡아주려고 했을 때 스윙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밑에까지 왔다가 올라오는 것인데, 이 스윙을 이만큼 떨어뜨려 버리면 스윙이 중간에 올라오기가 훨씬 힘들고 좀 말려 들어가는, 스윙 자체가 말려 들어가는 힘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특히 클리어나 스매싱 둘 다 마찬가지지만, 클리어가 끝까지 안 나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스매싱 같은 경우는 밑으로 꽂히거나 임팩트가 안 맞고 위로 날아다니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스매싱을 때립니다. 가장 많이 이렇게 치는 분들이 여자 입문자분들인데요. 우리 여자 입문자분들은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스매싱을 손목으로 누르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을 우리가 라켓을 잡아주는 걸로 변형을 시키면 조금 공이 뜨더라도 임팩트를 맞춰서 상대방에게 묵직하게만 우리가 공을 보내준다면 더 좋은 찬스 공이 올 텐데, 공을 누르는 데에 집중하다 보니까 라켓을 잡아준다기보다는 헤드 자체를 꺾어버리는 스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스윙의 자세입니다. 스윙 자세를 시작하기 전에 왼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초, 이 스매싱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저한테 레슨을 받는 수강생이다 라고 기준을 둔다면 왼손의 사용법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왼손으로 우리가 공의 낙하 지점을 못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리어나 스매싱 같이 우리가 공이 날라올 때 어디로 떨어질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놓고 그 지점에 가서 반듯한 스윙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지점을 찾기 어려워서 어영부영 왔다 갔다 하다가 그쪽 방향으로 스윙을
흘러가면서 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 공이 어느 지점 정도에 잡혀 있는지를 잡기 위해서 왼손을 뻗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왼손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 왼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공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위치를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입문자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운동신경에 비례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나에 따라서 설명을 다르게 드리는데, 운동신경이 있으신 분들은 왼손으로 셔틀콕을 가르칠 필요는 없고, 이 왼손은 중심을 잡는 데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평행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우리가 평행봉 위에서 그냥 달리기를 하는 것과 또 팔을 벌리고 달리기를 하는 것 중에 팔을 벌리고 달리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겠죠. 우리가 스윙을 배우고 스텝을 배울 건데, 스텝을 나가는 과정에서 손을 내리고 가거나 혹은 손을 너무 올려놓고 가면 중심, 우리 몸의 중심을, 저는 가장 이 배드민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정말 전신 운동이고 중심의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이 왼손을 위로 이렇게 쭉 든다 치면 이 몸의 중심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짝은 뒤쪽으로 조금 빠지려고 할 겁니다. 약간은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얘를 내가 이렇게 들고 따라가면 뒤로 빠지는 힘을 받을 수 있겠죠. 뒤로 빠지는 힘을 받고, 그리고 이걸 다시 잡아오면서 몸을 안쪽으로 돌리면서 스윙을 넣어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몸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릴 거고, 왼손을 설명하다가 지금 잠깐 넘어왔는데 다시 돌아가자면, 두 번째 왼손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평행봉. 내가 왼손을 가만히 두고 가서 스윙을 넣으면 중심이 흐트러지지만, 왼손을 내 몸의 밸런스를 잡는다고 생각하고 밸런스를 잡아주고 가서 스윙을 하면 몸이 우리가 타구하기 전에 힘을 축적할 수 있는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윙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은 나는 공이 잘 안 맞고 공의 낙하 지점을 잘 못 찾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셔틀콕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낙하 지점은 잘 찾는데 그냥 왼손을 너무 드는 건 이상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중심을 잡는 데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왼손의 사용법은 굉장히 많은데, 입문, 기초일 때는 이 두 가지로만 사용을 하시고, 중상급자 갈 때는 왼손이 완전 다르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이 기초만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른손 빼는 동작입니다. 하나 설명드리고 합칠 거예요. 자, 오른손은 첫 번째 우리가 스윙을 뺐을 때, 쭉 뺐을 때 이 팔꿈치가 어깨보다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팔꿈치가 어깨보다 위로 올라가지 않고 팔꿈치가 어깨보다 내려가는 것이 좋고, 만약 내가 라켓을 쭉 해서 백을 했는데 이 백을 한 동작이 지금 어깨가 조금 힘이 들어간 느낌이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해두면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정도만 올려도 어깨에 힘이 조금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조금 많이 올린 겁니다. 이것도 중급자와 입문자 기초 하시는 분들과 저는 설명을 다르게 하는데, 오늘은 초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팔꿈치를 내리고 나중에는 스매싱을 때릴 때 올라가면서 스매싱을 때릴 거지만, 현재는 어깨가 무리가 되게 위로 올려서 스윙을 하게 되면 어깨에 부상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팔꿈치는 떨어뜨려 두고, 가볍게 떨어뜨려 주고, 내가 이 어깨 라인에는 힘이 좀 안 들어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배드민턴을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다른 구기 종목을 하다가 배드민턴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모든 구기 종목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손에 힘을 빼는 과정, 몸에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배드민턴은 더더욱 중요한데요. 배드민턴 레슨을 받으면 무조건 코치님들한테 한 번씩은 듣는 이야기입니다. 힘을 빼고 쳐라. 근데 이 힘을 빼고 치라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경기를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갈 때가 있고, 힘을 빼려고 생각을 하고 치진 않지만 평소에 힘을 빼는 습관을 들여야 실제로 우리가 경기를 할 때 그 습관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힘을 좀 뺄 건데, 라켓을 우리 아까 이스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손목을 풀어줍니다. 라켓 헤드가 조금씩 흔들리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힘이 빠지게 되고, 라켓 자체를 꽉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켓을 흔들어서 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수들의 경기나 잘하시는 코치님들의 경기를 보면 언더를 하고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라켓을 흔들다가 상대방 칠 때 잡고 땅, 또 흔들다가 잡고 땅, 이게 라켓의 힘, 내 몸의 힘을 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시작할 때부터 내가 뒤에서 예를 들어 클리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럼 스윙을 쭉 하고서 들어올 때 살짝 라켓을 털면서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물론 내가 배우는 코치님이 라켓 들라고 하고 그냥 잡아두라고 하면 잡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스윙하고 라켓을 들고 나서 조금 편하게 한번 흔들었다가 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 라켓에도 힘이 빠지고 내 손에도 힘이 빠지고 몸도 조금 털 수 있는, 몸이 힘이 빠진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뛰면서 라켓을 가볍게 잡으면서 이 라켓의 헤드를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것도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백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손목인데요. 손목이 고정이 돼서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손목은 제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목 같은 경우는 이 상태라고 봤을 때 손목을 빼는 과정에서 이 손목이 움직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라켓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이렇게 흔들어요. 이 상태 그대로 팔꿈치만 쭉 당기면 약간 라켓 자체가 완전 이건 아니고 또 이것도 아니고 살짝 열린 이 정도가 될 텐데, 이것은 손목을 고정을 해놓고 뺐기 때문에 이 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빼는 과정에서 손목을 이렇게 꺾는다거나 혹은 손목을 바깥으로 돌린다거나, 이 제자리에서 보여드리면 누른다거나 돌린다거나 안쪽으로 당긴다거나, 이거는 손목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백을 할 때 그대로 당겨서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백을 할 때 손목을 돌려서 스윙을 하고 손목을 당겨서 스윙을 하고 혹은 손목을 올려서 스윙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을 임팩트 해야 되는 정확한 지점에서 라켓이 많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와서 타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게 타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뺄 때 손목은 고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손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 손등이 밑으로 꺾여 있지 않고 위로 세워둔 상태, 지금 밑에서 보시면 손목은 일자가 되고 손등이 올라가 있죠. 이 손등이 올라온 상태, 이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백스윙을 당겨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손목을 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빼는 과정에서 손목을 내가 빨리 스윙을 해버리려고 빼면서 손목을 풀어버려요. 너무 빨리 풀어버리면 풀고 나가야 되는데 이 풀고 나가는 동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정을 그대로 시켜주고 나가는 동작에만 힘을 쓰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겨놓고 나가는 동작에만 힘을 써야지, 빼면서 손목을 풀고 빼면서 손목을 뒤로. 그래서 입문자분들 우리 공 밀릴 때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셔요. 준비하고 계시다가 공 올라오면 손목을 고정하고 뒤로 빼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스윙이 나와야 되는데 이 손목을 위로 탕 하고 들어버립니다. 탕 들어버리고 이렇게 쳐요. 한 번 더 준비하고 땅, 둘, 셋, 이렇게 치면 밀리는 공을 우리가 칠 수밖에 없고, 이 공을 쳐도 정말 안 나갑니다. 왜? 백스윙이 없기 때문에. 손목만 빼놓고 이렇게 타구를 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고, 잡아둔 상태로 팔꿈치를 당겨서 바로 스윙을 넣으면 내가 백스윙을 하지 않고 팔꿈치를 당겨두면 백스윙을 하지 않더라도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공을 바로 치려고 해도 라켓 헤드는 어떻게 될까요? 살짝은 뒤로 넘어가게 돼 있죠. 이 힘을 받아야 우리가 강하게 칠 텐데 이 라켓을 이렇게 넘겨버리면 백이 없습니다. 뒤로 빼는 백이. 그러면 바로 나오니까 힘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배울 때 손목을 고정을 하고 칠 겁니다. 단 손목을 고정을 하는데 너무 강하게 쥐어서 손목 자체를 고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손등이 올라간 상태만 가볍게 만들어 준 상태로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손을 좀 가볍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백스윙을 쭉 손목을 고정을 해주면 라켓의 헤드는 어느 정도 열릴 것이다
이 열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지 이 면 자체를 내가 이렇게 돌려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왼손과 오른손을 결합하자면 준비하고 계시다가 왼손은 내가 공을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을 가르치고 아니면은 중심을 잡는 데 사용을 하고 그대로 손목 고정해서 백 해주시는 게 처음에 이제 기본 자세입니다. 스텝은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테이크 백 동작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버헤드 스윙을 하기 전에 임팩트 스윙을 먼저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임팩트 스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긴 것 같아서 임팩트 스윙까지만 알려드리고 다음에 오버헤드 스윙부터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스윙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스윙을 하다 보면 오버헤드 스윙이 있고 그 오버헤드 스윙 중간에 임팩트를 내줘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간을 알면 그 다음에 큰 스윙을 갖다 붙여가지고 스윙을 하면 강한 스윙이 나오거든요. 이 임팩트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임팩트 스윙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오른손을 빼는 동작과 거의 동일하고 설명도 동일한데요. 최대한으로 힘이 빠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힘을 뺀 상태로 우리가 뺄 때 천천히 이 손목을 틀지 않고 그대로 빼주시는 것이 포인트고, 손에 힘을 빼서 라켓 헤드를 흔들었을 때 라켓의 헤드가 어느 정도의 무게는 느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라켓을 흔드는데 이 라켓은 포유 라켓입니다. 라이더 라켓이고 포유 라켓의 이분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손에 힘을 풀고 라켓 헤드를 흔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렇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손에 힘을 풀고 이 라켓의 무게만 이렇게 느껴지게끔, 이렇게 라켓의 무게를 느꼈을 때 무게감이 나한테 전달이 된다 싶은 게 정상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흔드는데 라켓의 헤드가 크게 못 느껴져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진 힘에 비해, 내가 이 컨트롤하는 힘에 비해 라켓이 너무 가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라켓이 나하고 안 맞는 무게일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힘을 아직 못 빼고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힘을 못 빼는 거라면 정말 약하게, 진짜 제 손을 보면 거의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이러면 헤드의 무게가 느껴져야 됩니다. 이렇게 손 안에서 놀고 있는 이런 느낌.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뭔가 라켓이 헤드의 무게가 안 느껴지고 너무 가벼워. 그러면 라켓을 나에게 맞는 라켓으로 하나 정도 장만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라켓 같은 경우는 현재 레슨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코치님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레슨 받는 코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라켓을 쓰면 좋을까요? 여쭤보고, 또 4U, 5U, 3U 중에 어떤 걸 쓸까요? 이븐 밸런스, 헤드 헤비, 헤드 라이트 중에 어떤 걸 쓸까요? 브랜드는 뭐가 좋나요? 이런 것들을 코치님한테 물어보시면 코치님이 그래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찾아봐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에게 맞는 라켓을 하나 정도 또 구비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힘을 빼주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편안하게 이제 쭉 뺐어요. 힘을 빼둔 상태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악력, 이 악력을 강하게 잡아주는 것이 포인트인데, 악력을 잡는 기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팔꿈치가 어깨를 지나가고 악력을 잡는 겁니다. 내가 옆에서 봤을 때 팔꿈치가 뒤에 있고 아직 어깨를 지나오지 않았는데 악력을 잡으면 힘이 안 나오고, 내가 팔꿈치가 어깨를 지나가고 잡혀야 강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팔꿈치 지나갈 때까지 유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악력을 쥐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악력을 줄 때는 셔틀콕의 위치가 중요하고, 셔틀콕이 이 주먹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셔틀콕에서 멈추는, 혹은 셔틀콕보다 완전 밑에서 멈추려고 하지 않고 셔틀콕보다 조금 더 지나갔을 때 멈추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셔틀콕보다 살짝 앞에서 멈추는 스윙을 아주 강하게 해서 최대한 짧게 멈출 수 있다면 그만큼 임팩트가 강해질 겁니다. 이 임팩트만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배드민턴을 숙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팩트를 하는 과정은 제가 공을 몇 개만 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팩트 스윙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공에서 한번 스윙을 멈춰 보겠습니다. 셔틀콕 위치에서. 자,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겠죠. 내가 셔틀콕 가까이서 멈추면 뭔가 스윙이 가려다가 너무 잡아당기니까 공이 힘이 조금 안 실리는 느낌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셔틀콕이 있으면 이 밑에까지 임팩트를 주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자, 이런 느낌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렇게 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깨가, 스윙이 끝났을 때 어깨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이 분들이 임팩트를 공보다 이 앞쪽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밑에까지 임팩트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스윙이 여기서 끊기지 않고 여기까지 힘을 줘서 어깨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부상을 당할 수가 있고 또 다음 대처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임팩트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빼놓고 두 개만 더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셔틀콕이 있고 스윙을 여기까지 하려고 한다면 강한 스윙을 넣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다는 건 사실상 어렵고 여기를 지나서 이쯤에서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스윙을 여기서 멈추려고 해야 여기서 멈출 수가 있는데, 여기서 멈추려고 하면 여기서 멈춰질 거고, 여기서 멈추려고 하면 여기서 멈춰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셔틀콕보다 조금 앞쪽에서, 이쪽에서 스윙을 하려고 해야 스윙이 끝났을 때 이쪽 라인에 잡히게 되거든요. 헤드가 이 라인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헤드가 눌러졌다가 올라오는 이 동작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임팩트를 내는 과정은 손을 이렇게 이 상태로 잡았을 때 뒤로 백 할 때는 이 손을, 제가 손을 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완전히 풀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풀으시면 안 되고, 저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조금 고정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를 풀어주는 게 조금 더 힘을 내기 좋습니다. 왜냐면 헤드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요 위에가 잡혀 있어야 헤드가 밑으로 떨어지고 여기가 뜨고, 이 공간을 이용해서 악력을 쥐었을 때 헤드가 따라오게 되는데, 이쪽을 잡아놓고 여기를 풀게 되면은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얘를 잡아놓으면 헤드가 떨어지질 않거든요. 그리고 위에를 잡는다고 해서 힘이 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력을 이용하고 잡아서 강하게 임팩트를 형성을 시키려면 검지와 엄지손가락을 어느 정도 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을 풀어주는 건데, 세 손가락을 다 풀어버리시면 안 되고, 새끼손가락이 비중이 가장 많이, 새끼손가락 비중을 가장 많이 써서 공간을 띄워주고 붙이는 힘을 내서 셔틀콕을 땅, 땅, 땅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임팩트 스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임팩트 스윙은 힘을 어느 정도를 써야 되느냐, 우리의 힘을 100분율로 따졌을 때 처음에 준비하는 게 0 혹은 5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완전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5에서 10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윙을 하기 위해서 빼는 동작부터 10에서 50까지, 10에서 50이 쭉 빼는 동작이고, 스윙을 할 때는 100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왜 애매하게 10에서 50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처음에 우리가 백을 들어갈 때 여기가 10이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쭉 천천히 빼질 때 10, 20, 30, 40, 50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여기가 지금 10인데 갑자기 100 이렇게 0, 100 이렇게 하면은 스윙이 무너지겠죠. 내 몸도 무너지고. 내가 강한 힘을 내기 위해서 단전에서 힘을 쭉 끌어서 스윙을 해줘야 되는데, 오버헤드 스윙이 지금 아니니까 임팩트 스윙만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하나, 둘, 셋, 넷, 빵 이렇게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빵. 자, 제가 이렇게 해서 공 5개만 쳐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이게 10이고 100으로 한번 쳐볼게요. 그냥 10, 100. 이렇게 치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라켓 셔틀콕 기다리다가 갑자기 100으로 쳐요. 기다리다가 100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자, 백을 할게요. 천천히 10, 20, 30, 100 한 번 더. 자, 10, 20, 30, 100 마지막. 자,
10, 20, 30, 100 이런 식으로 나가야 힘을 우리가 단전에서 끌어올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 이유는 리듬감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레슨을 받다 보면 코치님들이 하나, 둘, 셋, 빵 이렇게 구호를 넣어주죠. 이 구호를 넣는 이유는 내가 스텝과 이 스윙을, 제가 아직 스텝이랑 이거 오버헤드 스윙 설명 안 드려서 그런 건데, 스윙과 스텝을 맞춰가면서 힘을 줄 구간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코치님들이. 자, 하나, 둘, 셋, 힘! 빵! 자, 이런 동작들을 우리가 코치님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경기에서 뭐 코치님들이 옆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의 리듬감을 알아야 되는데, 그 리듬감을 속으로, 여기서 힘을 주는 과정을 내가 속으로 계속 하나, 둘, 셋, 빵 이렇게 칠 수 없으니까 이 라켓으로 힘을 내가 10, 20, 30, 100 이걸로 리듬을 잡는 겁니다. 100 하나, 둘, 셋, 100 이거를 내 스스로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스텝에 붙었을 때 하나, 둘, 셋, 100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0, 0, 100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0에서 50, 100 이런 동작이 나오면 안 되고, 천천히 연결 10, 20, 40, 100 이런 동작이 나와야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 빵, 힘을 가지고 있다 빵 하는 임팩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임팩트 스윙 제가 5개만 가볍게 보여드리고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셋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임팩트 스윙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한 번 더. 자, 하나, 둘, 셋. 딱. 한 개. 하나, 둘, 셋. 딱. 마지막. 하나, 둘, 셋. 딱. 자, 이런 임팩트만으로도 우리가 좋은 빵빵거리는 소리와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입문자분들과 초보자분들을 위한 스매싱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했던 스매싱 내용과 오늘 한 내용이 좀 많이 다를 텐데요. 이 스매싱에 관련한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을 풀어보고자 입문 단계부터 상급까지 가고 싶은 마음에 이게 조금 재미없는 내용도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중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입문자분들 스매싱, 이제 오늘 임팩트 스윙까지 했죠. 그러면 오버헤드 스윙 해야 되고, 스텝, 그 다음에 스텝과 팔을 뭐 접목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경기 중에 어떤 여러 가지 뭐 상황별 팁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중급자분들 스매싱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또 서전트 스매싱 이런 것까지 제가 쭉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면 한 달, 길면 2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우리 회원님들이 오셔가지고 현장 레슨 하는 것도 영상 제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좀 풀리고 있죠. 날씨가 풀리고 배드민턴 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가 되었는데요. 이제 다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한 운동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